네, 또 저희 또 같이 또 하시는 그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잠깐 통화 좀 하느라고. 아, 중국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은 좀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하나 올라갔는데, 이건 인사말 이렇게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좀 볼게요. 중국 지수 저 안 그래도 저 금감원에다가 좀 월요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중국 지수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데, CSI 300 관련 지수는, 아니, 차트가 왜 이 모양이죠, 지금? 아, 진짜. 이거 레버리지는 아니고요. 이게 그냥 1배수짜리인데, 어, 근데 저의 분석은 정말 대단하긴 하죠. 저의 분석은 정말 대단해요. 이거 한 몇 달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관망 구간, 언더슈팅 가능 영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꽤 된 것 같은데 이거 오네요. 네, 오고 반등을 찍어줬는데 도대체 이것하고 CSI 300이랑 지금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감원에 전화를 좀 제가 할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네. 도대체 얘네 뭐냐고 지수하고 왜 괴리율이 1.7%, 2.5%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어? 제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 우리 전략대로 잘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흐름대로 이 흐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깨면 당연히 이제 제가 표시해드렸던 그 값 있죠. 여기 아래 그러니까 3,470 부분까지 여기까지 지수 3,470까지 열어두고 보면 돼요. 근데 자, 중국 시진핑이 테슬라 CEO하고 이제 만찬 이후에 중국 돌아가자마자 또 어제 테슬라가 막 폭등했죠. 그 일론 머스크가 반유대교 정도,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아무튼 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제 좀 주가가 나락가고 있다가 중국 상무부에서 그 테슬라 운행 금지 구역을 전체로 다 풀어주는 걸로 그냥 얘기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그 핫 라인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당분간은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드가 아닌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쪽에서 좀 가장 눈여겨서 보고 있는 YINN이라는 이 ETF마저도 실망감에 그 저는 좀 요거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그 조언도 드리고 그다음에 좀 투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냥 반응이 조금 미지근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구했던 이런 타점들에서 매집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막 23%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되돌아오긴 했거든요. 되돌아오긴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되돌아오긴 했는데 그 이 흐름 자체는 그래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3배짜리라서 이렇게 툭 위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CSI 300 지수와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FTSE라고 이제 영국 쪽에서 지수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뭐 20% 이상 뛰었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우리 지금 ETF하고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ETF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게 이거 뭐 저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라인을 지키고 있어줘야 돼요. 적어도 이 라인이고. 그러니까 몇 프로냐 말아 올리긴 했어요. 네.
2.5%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리율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레버리지 들어가면 약 한 5%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허걱하시는 거고, 이게 뭐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CSI 300 제가 그래서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월요일에 금감원에 항의 전환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네.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도 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코인 제가 그때 숏 때려야 된다고 이거 숏 때리면 먹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숏 갔죠. 그리고 반등 다시 내려오고 있죠. 예, 쉴 겁니다. 코인 쉴 거예요. 요새 시장이 코인이 먼저 달리고요. 주식 시장이 가고 그러니까 채권, 코인, 주식 요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게 자금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먹고 저기 가고 이런 순환형 장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데일리 옵션, 그 다음에 이런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아시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가 한다? 헤지 펀드나 뮤추얼 펀드나 그 다음에 뭐 패시브 펀드나 이런 애들이 또 액티브 펀드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걔네들 연기금, 각 국가의 연기금이라든지 음, 굉장히 많은 그 주체들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형 이런 장세가 나오는데 이게 유동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어디에서 옵션이나 이런 거에서 큰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뭐 자산이 이렇게 저기 일례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가 어, 발생해서 미국 주식 선물 옵션 시장에 어느 날 뭐 전부 다 뭐 콜 쪽에 즉 상방 쪽에 배팅을 해놨는데 그게 어느 순간 풋이 네, 하방이 터지면 상방 다 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했던 그런 펀드사들은 굉장한 위협에 처하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실제 이제 금융위기 같은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면밀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ETF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 뭐 요거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리딩하는 사람이 모든 자산 시장의 차트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까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투자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를 섞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어, 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라는 이 세상도 그러한 어떤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네,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그렇게 읽힌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다우인데 다우가 약간은 미국 시장은 참 네. 다우가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있어요, 아직. 에너지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이 고점을 벗겨내느냐 못 벗겨내느냐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다우존스 근데 다우존스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월마트나 이런 리테일 업체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꺾인 감이 있죠. 근데 아직 상승 에너지가 조금 남아 있다. 네, 애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강하게 풀어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강했던 강달러가 이제 진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엔이라든지 유로, 그 다음에 어, 엔이나 유로 강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흐름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반등해도 이제 반등하면 숏 때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올라와서 지금 0.38이 깼거든요. 그러니까 103.390 라인, 0.5 라인 얘를 찍고 반등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면 우리 원화는 1280에서 70원, 70원 중반, 80원 후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자본이 한정적이니까 막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좀 이제 막 아쉬워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가 딱 하고 싶은 거 하나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S&P 500 선물도 잠깐 보면은 4시간 봉이 꺾이고 있구나. 네, 4시간 봉 이렇게 그 고점 신호를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은 줄 텐데 지금 미국 정부하고 이제 재무부는 자꾸 그 연준은 긴축을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 재무부랑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돈을 자꾸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 재정이 걸려 있어서 이게 참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는 적어도 S&P 선물은 이렇게 봐가지고 항상 이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네, 0.5 라인은 꼭 터치를 한다. 그리고 못해도 0.38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맞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려면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모멘텀이 있나? 네, 요게 좀 약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이냐, 그러니까 노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제가 단언을 딱 드리기도 어렵고요. 저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랠리가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오고 뭐 산타 랠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뜻하지 않는 모멘텀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은 대응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 쪽은 또 날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네, 구리 3방. 네, 맞습니다. 원자재는 원자재 투자를 제가 내년 1, 2월 정도라고 적기가 그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향이 잡힙니다.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중국이나 아시아권의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안 좋아진다 이 얘기는 이제 결국 소비겠죠. 네, 소비고 아시아권은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꺾이면은 또 유럽의 소비가 꺾이면은 중국과 특히 뭐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 뭐 대만 이런 데 이제 제조업 특히 이런 부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소비재와 그 다음에 이 AI 등의 어떤 반도체 제조업 이런 것들을 그 약간 좀 구분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보고 꾸준히 계속 모아가야 될 종목이 있고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 하락을 때려 맞으면서라도 더 모으고 가지고 있어야 될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샀다 팔았다 하고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될 게 있고, 이런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을 좀 분리해서 보는 그런 선관처럼, 네,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투자는 내년 1,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향해 이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흐름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침체냐, 그냥 경기 상승이냐, 요런 부분이 결정되는 게 내년 1분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체크하고요. 그냥 단타는 얘기하되,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누가 뭐 정고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잠깐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정고 아직 돌파 안 했죠? 네. 정고가 21년 11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23년 7월 18일이 정고 라인인데, 이거를 통과했다라고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방송에서 아까 출연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네. 룸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여기 이 부분을 통과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도달하긴 했는데 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는 제가 이걸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56캔들짜리는 56캔들짜리는 꺾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일봉의 5캔들짜리가 고점에 있죠. 그러니까 고점이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점 에너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바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한번 이제 이게 꺾이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찍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가장 큰 56 캔들 파동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뭐 상방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많은 걸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죠? 네.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네. 주봉 하이키네시 캔들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주간이에요. 변동성이 있는 주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상방 추세로 잡을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래 꼬리가 없어져요. 아래 꼬리가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하방 추세를 잡으면 위 꼬리가 없어집니다. 이 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고 하셔도 돼요. 이 신한금융투자 그 어플 같은 경우는 요 하이킨 아시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문이 됐었나? 그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주봉이 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살아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미국 증시 아직 끝은 아니구나. 조금 더 갈 자리 가겠구나. 여기 전고를 돌파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근데 왜 인버스를 잡고 있냐? 해칭용이라고 그랬죠? 네. 해칭용이라고 했는데 해칭용은 뭐예요? 만에 안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지수가 빠질 때 그 미국 지수는 조금 빠지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막 더 많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대비하려고 그냥 조금 해놓는 건데 왜 코스피 자체를 안 했느냐? 달러 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원 때문에 달러 원이 지금 1,300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인데요. 네, 주봉인데 달러 원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고점 벗기기는 힘들고요. 재차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간다고 저도 보고 있고 여기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고 있죠? 네, 반등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수 하방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물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은 코스피는 숏을 하나 잡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냥 롱을 그대로 들고 있는 뭐 이런 모습. 요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달러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코스피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달러원이 4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이거 반등이구나.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뭐, 1320원까지 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지수가 더 무너지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지수가 그냥 조금 영향받고 그냥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그렇다고 코스피 인버스를 하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되 환율단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인데 네, 이거 30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뭐 끝에 좀 때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 마감할 때 역외 환율 마감할 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롱 잡았던 애들이 차익 실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 안 때린 거예요. 많이 안 때리, 이렇게 진짜 많이 때리면 이렇게 좀 적갈색, 이렇게 흑갈색이 막 나타나. 흑, 적, 적흑색? 좀 요런 캔들인데 이제 이거는 약간 그냥 차익 실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 달러 엔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환율이 조금 약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엔 제가 그려드렸죠. 네, 이렇게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평균 단가가 언제죠? 16일. 아마 이때쯤 제가 아마 그 N 선물 하시라고 16일인가 15일인가 했죠? 15일. 15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음, 언제 했죠? 혼자 방송을 하니까 이게 왜냐면 정확히 계산을 드려야 돼서 어, 여기 안 들어갔네. 그러면은 다음 이런 얘기고 글로벌. 아니네. 권 대표가 알고 있나? 제가 좀 기록해두겠습니다. 네,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코스닥 저점 잡아준 날이고, 그쵸? 하이트 진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퍼포먼스 좋은데. 아니, 이게요, 증거 자료를 안 보여주면 누가 저를 따라 하는 건지
일본 지수도 저는 누구한테는 막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N이랑 TMF. 네. N 같은 경우도 이거 여기 저한테 뭐 진짜 돈이 한 몇 억 있으시다. 근데 여기에 N 1배수짜리라고 해도 1억을 여기다가 제 컨설팅을 받고 제 컨설팅 받고 뭐 이런 데서 해주면요 1억 받고 하면 지금 1.3% 1억을 박아버렸다 1.3%뭐 내려오면 추가하면 되니까요 한 3억 예산 잡고 여기서 투자하면요 이거 하나로도 한 달 장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투자도 좀 이따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그 시외에 그날 검색 저기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차트 패턴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종목 선정을 하거든요. 종목 선정을 해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당장 가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좀 며칠 걸렸다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도 해요. 근데 그런 매매는 막 이제 신용미수 써가지고 한 방에 막 몇 억을 태워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해서 저는 좀 이렇게 분석 쭉 해놓고 정말 좋은 타점에 탁탁탁 들어가서 한 5에서 한 10거래일, 좀 길면 한 20거래일, 뭐 요 정도 이제 있다가 보면은 막 한 10% 20% 수익 나는 이런 패턴을 되게 중요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CPRQ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 가면 조금 그 수량을 좀 덜어냈다가 내려오면 다시 또 추가했다가 그러니까 한 종목만 가지고도 이 N을 내가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이게 투자 팁인데요. N을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메인으로 N을 하고 싶어 그러면 메인으로 N은 딱 따로 그냥 계속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하라는 거 뭐 자금이 안 되시면은 진짜 뭐 3천만 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 그냥 계속 3천만 원을 매일매일 뭐 1, 2%씩 불리잖아요. 그럼 한 달만 해도 2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꾸 하시면 3천만 원도 굉장한 돈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묻자 오면 그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여기 언제예요, 이게? 타이거, 그렇죠. 타이거 일본 N 선물 8,310원. 8,310원이니까 11월 15일. 맞네요. 11월 15일 그러면은 여기에요, 여기. 네. 우리 평단이 지금 이쯤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계좌 열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 있죠? 수익이 돼 있죠. 저는 N 선물을 어제 잡았어요. 어제. 그리고 그제 여기 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모험심이죠. 모험심. 아주 위험한 모험심. 여기서 한 비중 한 10% 정도 잡았고요. 이제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내려오면 추가. 네. 내 평단, 내 평단은 여기 있잖아요. 제 평단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야, 너는 왜 더 싸게 잡았어? 막 이렇게 비난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 잡는 게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거예요. 네. 떨어질 때 잡는 게. 그리고 어딜 찍고 올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제가 막 분석해 둔 게 있으니까 대략 그 지금 갔길래 여기서 잡고 반등 치길래 재차 잡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위험한 플레이를 여러분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기준 잡고 기준 잡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바닥 확인하고 추가하는 전략으로 갈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대신 제가 해보는 거죠. 직접적인 일본 N 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직접 해보니까 훨씬 더 리얼하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저도 관찰했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일단 수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아니려나? 평단이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잘
얘기한 대로 잡으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더 축하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은 제가 문자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뒤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 여길 버티고 올라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왜냐하면 이 밴드를 지금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4시간 봉으로 보면 올라갔다가 실패했죠.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죠. 재돌파하려다가 다시 실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어떤 선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깨고 내려왔죠. 자, 이 라인을 눈여겨서 보세요. 여기.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재차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때려 맞았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세 번째 돌파 시도 있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 하러 가요? 네 번째 시도를 하러 갈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시도를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지, 그러니까 파동은 내려왔다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파동은 내려왔다 올라가는 파동. 자, 내려가죠. 내려가죠. 4시간 봉 하이캐네시 캔들 윗꼬리가 없는 하향 패턴이죠. A,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시, 그러니까 상승 하나.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세 개로 본다고 그랬죠? 네. 상승 1, 그쵸. 상승 1, 하락 2, 상승 3. 하락 1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1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봐야 돼요. 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올 거다? 상승 2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 3이 나올 거다. 그럼 이 상승 2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1 나오고 상승 2가 이렇게 치고 통과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꺾여 버릴지, 그건 우리가 봐야 된다. 파동은 내려왔다 올라갈 것 같다. 되셨죠? 그러니까 왜 언더슈팅 같은 걸 당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몰빵하고 막 몰빵해라 뭐 나는 다 맞춘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라니까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4시간 봉 RSI인데 꺾였어요. 반등 나왔죠. 다시 꺾였죠. 근데 곧 저점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러면 반등이 그냥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키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얘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믿어요. 네. 하지만 이게 더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캔들 역시 저점을 더 낮출 거고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네. 항상 보세요. 내려왔죠. 쭉 내려오죠. 반등 쳐요. 위로 올라갔죠. 한번 하락했다 다시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쳤다가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그럼 반대 한번 쳐요.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뭘로 봐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예. 저는 이렇게 설명 안 하겠죠. 저는 여기서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 여기 다 셉니다. 이걸 보면서 1시간짜리는 더 막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네. 그 다음에 30분 보면 더 여기 세상에 또 여기 또 잘려 있겠네. 이 간격부터 이 간격까지 캔들 하나가 만드는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아래까지 막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네. 되시겠죠? 그리고 제일 뭐 익스카션 스토어 올라가요, 올라가. 네. 5, 6캔들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냥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거 쌍바닥 찍는 거 기다린다고. 20캔들 기준 파동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 이거 기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요. 네. 얘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찍고 분명히 경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찍고 올라갑니다. 얘는 이 흰색이랑 이렇게 만나서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얘도 꺾여요. 그럼 얘랑 얘가 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야 돼요. 되셨죠?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복잡한 걸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롱.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꾸 내 기준값보다 아래에 와 있고 이런 보조 지표들이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분할 매집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분할 매집을. 와, 투자 다 가르쳐드렸다. 그렇다고 떠나지 마시고요. 네, 좀 회비 회사 그 회사 또 잘 되라고 수익 나시면 도와주시고 네. 아, 너무 많은 거 알지만 안 되겠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전략도를 세워놓는 거예요. 전략도를 세워놓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이 피보나치 제가 보면 피보나치인데 피보나치 이 마디값들인데 그 마디값을 이거 여기 막 비율을 싹 지워가지고요. 비율을 싹 지워가지고 그냥 가격만 표시 딱 해놓고 되게 신기한 것처럼 신기한 뭐 색다른 마디가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를 내가 봤는데 아, 왜 그러죠, 다들?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요. 공부 같이 하시고, 종목 같이 연구하시고, 수익 내시고, 수익 내면 얼마나 좋은 개념이에요. 수익 내면 같이 아주 우리 그 회원들의 어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 대표도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리딩방이라는 사기라는 이 안 좋은 인식? 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까요? 그게 결국은 해가지고 지네들만 회비 받아가지고 먹고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있잖아요. 회사를 만드는데 주주로 참여를 하면 주주가 꼭 한 명, 두 명이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가 하는 회사는 그런 투자 주식회사처럼 나중에 일정 비율의 금액은 그런 공동 투자금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어떤 투자 공동체 진짜 투자 집단, 네, 투자 집단. 근데 그런 형태는 아직 법 체계로도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가서 사면은 그거는 이제 시세 조정이 되니까 불법인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투자 행위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희들에게 회비를 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시는 걸 투자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꾸준하게 같이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일정 금액, 뭐 10억이면 10억, 뭐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성과가 나오는 거는 뭐 리워드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회사는 부동산 지들 법인으로 부동산 회사 투자해갖고 지들 배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오피스텔을 하나 진짜 짓는 사업을 했다, 뭐 아니면 인수했다 그러면 회원들에게 지분을 다 주는 거죠. 요새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델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인원 딱 제한 두고 네.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이고요. 뭐 구체화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코스닥은 전략도 드렸고 그래서 코스닥은 빠지면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은 다음 주에 이런 타점들에서 레버리지를 제가 그 흐름을 보고 이제 그런 흐름을 보는 사람이 저니까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면서 제가 정확한 타점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네, 코스피. 코스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파란색 라인을 그어드렸죠. 파란색 이 영역은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의 기운이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패턴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패턴을 좀 만들고 있죠. 이런 거 좀 눌리더라도 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파, 2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하다가 올라가는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 주면 고마워 이러면서 레버리지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도 두 가지 전략이에요. 두 가지 전략. 하나는 뭐냐면 저길 지지하고 여길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이 위익 공간까지 보고 레버리지를 한번 투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깨고 내려와서 여기랑 그 다음에 이 갭들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그리고 이번에 안 채우면 한참 있다가 와서 채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안 채우면 약간 이거 언젠가 채우러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채우고 간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여기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아래 공간이 지금 제가 딱 마음에 걸려요. 아래 공간이 여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과연 도대체 코스피가 지금 현재 달러원도 그렇고 얘가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간다고? 불가능. 2370을 위협하고 가는 거 가능할까? 얘네들 2380에다가 2380에다가 풋 2380, 2361에다가 풋 매수를 갖다 놓긴 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2480을 오지 말라고 쌓아뒀습니다. 금투는 뭐 양매수 여기도 매수하고 저기도 매수하고 아유 진짜 꼴보기 싫은 놈들. 아무튼 주관들이 없어 주관들이 주관. 그 다음에 2417 오지 말라고 외국인들은 해놨거든요. 네 여기도. 근데 여긴 바깥 가격이라 좀 의미가 없어요.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위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2547이에요. 2547. 개인들도 거기랑 그 위에 2566을 관심 있어 하고, 관심 있어 한다. 그 저기 와줬으면 하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2547, 2547, 여기거든요, 여기. 그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여기, 2547, 그러면은, 이쯤, 여기. 매물대마다 다 겹치죠. 그러니까 니네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까지는 땡기긴 할 건데 그 위는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얘들도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조화로운 이 시장인 거죠. 막 음모론, 네, 이걸 전체 이거 그렇게 움직이려나? 음모론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이제 전략은 제가 이렇게 이런 저항 라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 그냥 단기로 한번 레버리지 딱 들어와가지고 한 방에 투입해가지고 그냥 물려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네. 자를 곳 보고 돌파하면 일단 사가지고 그냥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레버리지를 사도 괜찮긴 한데 좀 더 좋은 가격에 사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4시간 봉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방을 보기 시작해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보세요. 제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되죠. 물론 요거 반등했다 빠질 겁니다. 이런 건 틀릴 수 있죠. 근데 방향이 완전히 맞았잖아요. 제가 달러 위안이 이렇게 위안화 강세로 가는데 중국 지수를 나쁘게 볼 수 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맨날 뭐 차트에 이런 보조 지표들 요거 RSI가 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물론 그렇게 맞기도 한데요.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볼 때는 요것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스토를 보고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달러 위안이 그러한 흐름으로 갈 텐데, 그럼 그 결과가 뭐야?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잘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말씀 하는 거지만, 투자는 가르쳐 드릴 수 있다. 가르쳐 드리면 본인 돈으로 얼마든지 수익 내게 해드릴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걸 가르쳐 드린 보상만 나에게 확실하게 해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가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 하나 그었죠? 선 하나 그었는데 이 선 하나가 지금 뭘 보여줘요? 야, 달러 위안 여기 깨지면 완전 쏟아지겠는데? 끝. 웬만한 유튜브 여러 개 보는 것보다 저랑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약간 보합세예요. 약보합. 그래서 반드시 얘가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버티면은, 얘가 위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면요, 이 아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하면서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고, 뭔가 모멘텀이 좋은 게 오면은 나타나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지,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파동이에요. 보조 지표들이. 근데 안 내려가고 있죠. 왜? 자꾸 내려갈 만하면 테슬라가 급등하고, 뭐 내려갈 만하면 애플이 좀 견뎌주고, 내려가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좋고, 엔비디아가 좋고, 이러니까 좀 특별하게 막 내려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우리 이 맞닥뜨릴 시장 상황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시죠. 그래서 어떤 건 짧게 하고 어떤 건 길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어, 보유하고 계시면 어쩔 수 없는데, 미국 투자의 적기는 달러 원이 바닥을 쳤을 때, 네,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그때가 음, 나중에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고, 그땐 달러 투자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 투자가 과연 옛날과 같을 것이냐, 그건 약간 좀 저 스스로도 의문은 듭니다. 근데 아직 그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통용되고 또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그냥 달러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달러 투자. 네, 코인이 더 날아갈지, 코인이 더 값어치가 있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나스닥도 살짝은 그냥 통과하기는, 일단 고점 찍긴 했는데 바로 통과를 못하고,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한번 깨고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리테스트를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을 그으면.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 다시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근데 그냥 하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진짜 깨고 내려간 게 한 번이죠. 여기 되돌렸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이라 보면요. 쭉 와서 여기가 이제 두 번,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번째 다시 도전하면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돌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돌파를 할 것이냐, 내려갔다. 그러니까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갔다가 돌파를 할 거냐, 더 이렇게 갔다가 돌파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다 얘 그냥 흐름 그대로 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딸려갈 거냐, 그쵸? 네,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는 다른 건 상방을 잡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 갈 거야. 그래서 그냥 해지용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였다? 네, 여기죠, 여기. 네,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주간 시장에 잡았으니까 여기만 한번 와주면 근데 이 300포인트 이내는 막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얘가 이렇게 고점 잡으면 파동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얘가 아직 고점 에너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아래 세 개, 특히 이 아이가 쌍봉 하나, 둘, 셋, 쓰리봉 만들었죠. 네.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꺾이고 얘도 꺾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야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들고 있으시라고 한 겁니다. 얘 RSI가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네. 되셨죠? 네. 야, 오늘 엄청난, 엄청난 거 알려드렸네요. 하나 더 올릴 겁니다. 좀 이따 만나요.